오늘은 취임 한 9개월 만이죠. 갑작스레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슈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심 전 총장의 그 짧았던 재임 기간, 또 논란이 됐던 사임 배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이런 걸 다룬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던지는 의미, 이게 과연 무엇인지 당신께서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황 전개가 뭐랄까 상당히 빨랐습니다. 2024년 9월에 임명되셨고 2025년 7월 초에 사임하셨으니 그 배경에는 역시 정권 교체, 그리고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이런 큰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심 전 총장 사태까지 이어진 그 핵심 논란들,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특히 그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처럼 아주 민감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무, 사정 관련 핵심 참모인데 이분하고 새로 지급된 비화폰, 다시 말해 도청이 좀 어려운 보안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네. 심 전 총장 쪽에서는 이거 인사차 통화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 시점이라든지 또 그 수단 자체가 논란을 확 키웠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최고 결정권자가, 그것도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청와대 핵심 인사와 직접 소통을 했다는 점. 특히 그 보안폰이요. 이전 정부에서는 총장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독립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으니까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논란은 그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 바로 불복하는 절차인데 이걸 포기하도록 지휘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컸죠. 심 전 총장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요. 검찰 수장의 결정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문 부호를 남겼다, 이런 패턴이 좀 보입니다. 해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해명 자체도 논란의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좀 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 문제 외에도요. 보고서들은 심 전 총장 개인의 윤리성 문제, 또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친동생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좀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런 이해충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낳기가 쉽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걸린 문제니까요. 공개를 거부하도록 지시를 해놓고선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건 원칙에 따른 거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아, 네, 기억납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 판결로 이 해명이 사실하고 좀 달랐다 이게 드러나면서 소위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타격이 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님의 국립외교원 등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격 미달 논란이라든지 채용 공고가 변경된 정황 같은 게 제기되면서 현재 공소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혹들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 부족 문제라든지 자녀 채용 관련 특혜 시비 같은 것들은 공직사회 전반, 특히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로 과거 발언의 진위가 딱 가려진 부분, 이런 건 파장이 컸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논란 끝에 심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퇴임사에서는 정부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같은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국가 100년 대계를 흔드는 것이다 라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죠. 성급한 개혁의 부작용을 경고하면서요.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그 짧았던 재임, 그리고 여러 논란 속에서의 사퇴는
현재 한국 검찰이 처한 어떤 중대한 기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하고 또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중립성이나 청렴성 위기라 정면으로 깡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당신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어떤 권력 구조, 또 작동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러 논란들, 또 개혁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도적 권력과 민주적 통제 사이에 아주 오래된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검찰처럼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 리더를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뿌리째 흔들릴 때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혹은 이 둘은 어쩌면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